안녕하세요. 영어가 쉬워지는 시간 빌드업 구문 독해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동화가 그 인어공주였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어렸을 때 한동안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인어공주는 그러면 물고기인 걸까, 사람인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함께하게 될 소재 동명사도요. 우리로 하여금 비슷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동명사라고 하면 그러면 동사인 걸까, 명사인 걸까? 동사랑은 뭐가 다르고 명사랑은 뭐가 다르길래 얘는 동명사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일단은 문법적인 개념들을 막 암기하시기에 앞서서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은 제가 바로 칠판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부터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엄마 동사가 있었는데 그쵸? 일란성 쌍둥이 딸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현재 분사다 그랬고요. 하나는 동명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는 어떤 일을 했어요? 얘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혹은 명사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연습을 했어요. 오늘 함께하게 될 것은 바로 동명사인데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동명사는 일단 직업이 명사다 그랬으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의 명사 기능을 한다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쌤 그냥 명사라고 이름 붙이면 안 돼요? 왜 동명사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게요. 명사는요,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는 없죠. 명사가 목적어를 취했다.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동명사는 마치 명사처럼 주목보의 역할을 하면서도 뒤에 뭐를 취할 수 있어요? 바로 목적어나 보어를 취할 수 있어요. 아, 얘가 지금 직업이 명사긴 하지만 아직 엄마 동사의 습성이 남아있죠. 그래서 동명사라고 부른 거예요. 또 명사는요, 능동태, 수동태 이런 거 없죠. 능동, 수동은 누구한테만 있는 개념이에요? 그건 동사한테만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명사는요, 수동의 개념을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being, pp, 요렇게. 그래서 이건 더하는 게 아니고 모습이 변하는 거죠. being, pp 이렇게 모습을 바꾸어서 수동의 느낌도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having, pp 이렇게 명사랑 다르게 시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동명사는 명사처럼 주목보의 기능을 한다. 이거는 명사랑 똑같은데 동사처럼 뒤에 목적어를 취하든지 보어를 취하든지 뭐 오늘 이 시간엔 제가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의미상의 주어를 취한다든지 동사처럼 행동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수동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얘를 동명사라고 부르는 거다. 이런 큰 개념을 머릿속에 잘 잡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Studying familie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study는 이제 원래 연구하다, 공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얘가 지금 주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면 아, 동명사가 주어로 쓰일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가족들을 연구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어떤 가족일까요? 우리 전치사 with는요,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했어요. 자, 뭐를 지니고 있는 가족이냐면 rare genetic disorders. 뭐 rare라고 하면 우리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레어템이요 이러죠. 드문, 희귀한 이런 뜻이에요. genetic disorder는 뭘까요? genetic, 유전적인 disorder, 몸의 order, 질서가 흐트러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질병, 질환을 가리켜요. 희귀한 유전병을 가진 가족들을 연구하는 것은 주어예요. 아직 동사 안 나왔어요. 이제 나왔네. has allowed. 아, 여기 이렇게 have를 쓰지 않고 has를 쓴 것은 왜 그래요? 것은으로 해석했는데 우리말로도 복수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는구나. 이런 문법 사항도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격까지이죠. 여기에 단수 동사를 쓸까 복수 동사를 쓸까 그게 여러분 공부의 주된 초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일단 큰 그림 먼저 제대로 그리자고요. 자, 그 다음에 allow는 어떤 뜻이었어요? 목적어가 보어하게끔 해주다. 목적어가 보어하게 허락하다. 이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럼 목적어랑 보어 자리만 채우면 돼요. 자, doctors to trace. 의사들이요. trace니까 추적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뭐 의사들이 뭘 추적하고 나섰을까? 이제 뒤를 봤더니 the genetic basis of disease니까 질병의 유전적인 기초 이런 것을 갖다가 추적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뭐에 걸쳐서 through generations. 지난 시간에 했죠. through라는 전치사는 관통의 전치사다.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를 관통해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몇 대를 연구해 보니까 이 질병이라는 것은 뭐 몇 번 유전자의 어디가 잘못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근원이 되는 것을 trace, 추적할 수 있게끔 해줬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앞에서부터 붙여서 해석을 해봅시다. Studying families with rare genetic disorders, 희귀한 유전병을 지닌 가족들을 연구하는 것은 has allowed doctors to trace, 의사들이요 추적할 수 있게끔 해줘요. 뭐를요? The genetic basis of disease through generations.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 질병의 어떤 유전적인 근본, 기초를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우리말 보면서 영어로 한번 옮겨봅시다. 가족들을 연구하는 것. 동사가 아니고 주어 역할을 하기 위해 동명사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써요? studying 이렇게 했죠. Studying families. 그런데 희귀한 유전 질환을 가진 with rare genetic disorders. 자, 이것이 허용해 줬어요. has allowed 이렇게 표현했고 allow란 동사는 목적어가 보어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보어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쓸 수 있다 그랬죠. has allowed doctors to trace. 자, 그런데 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여러 세대에 걸친 그 유전 질환의 어떤 기초 이런 걸 추적할 수 있게 해줬다 그랬죠? The genetic basis of disease through generation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영어로 한번 읽어보니까 Studying families with rare genetic disorders has allowed doctors to trace the genetic basis of disease through generations.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완벽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로 쓰인 동명사 어렵지 않죠? 그럼 요건 어때요? 자, 요번 두 번째 문장은 just as로 시작합니다. as도요, 접속사로 쓰일 수 있거든요. 접속사 하면 저를 이끄는데, 저를 이끄면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해석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just는 강조의 의미예요. 그래서 꼭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자, 주어 동사 자리 채워볼게요. You can't keep은 이제 계속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계속할 수 없는 것처럼이요. 그런데 무엇을 계속할까? 여러분 무엇을에 해당하는 거? 을에 해당하는 게 목적어잖아요. 지금 여기 목적어 자리에 뭐 왔어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썼네. 동명사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죠. 주목보로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Driving a car. 여러분이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전할 수 없는 것처럼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진짜 똑똑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쌤, 투부정사도 제가 잘 몰라도요. 뭐 명사적인 용법 이런 거 들어봤는데 그러면 요 자리에요. 막 그냥 to drive 이런 거 막 써도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어떤 동사는 성격이 좋으면 그냥 둘 다 와. 이런 동사도 있고 난 투부정사 싫어. 동명사만 와. 이런 동사도 있어요. keep 같은 경우에는 동명사를 요구하는 까탈스러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사의 특성을 잘 알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keep ing 계속 뭐뭐하다 가장 많이 쓰이는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걸 공부할 거라고요. 조금 더 늘려볼게요. 자, 그런데 without이라고 했으니까 뭐뭐 하지 않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without도 전치사예요. 전치사가 혼자 서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전치사는 꼭 누구랑 같이, 명사랑 같이, 혹은 누구,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명사랑 같이 쓰여요. 그래서 여기 뒤에 딱 보니까 뭐가 쓰였어요? refilling이란 동명사가 쓰인 겁니다. 자, without ever refilling the gas. 그 휘발유를 갖다가 석유를 갖다가 다시 채우지 않고. 그쵸? 휘발유도 안 채우고 그냥 계속해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you can't keep. 여러분은 계속할 수 없어요. 또 나왔네. keep 뒤에 뭐를 계속하는지 목적어 자리에 뭐 썼어요? 동명사 썼네. giving to kids. 아이들에게 계속 주기만 할 수는 없어요. without 뭐 하지 않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without 전치사니까 뒤에 뭐 나왔어요? 명사나 동명사. 그래서 여기는 동명사 이렇게 쓴 겁니다. Without ever refueling emotionally. 감정적으로 refuel, fuel, 연료를 다시 채우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다시 채워지는 것 없이 아이들에게 계속 주기만 할 수는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동차도 석유를 넣어줘야 가잖아요. 우리도요, 뭐 교사가 됐던 부모가 됐던 내가 좀 이렇게 해줬을 때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그 아이가 좋아하는 반응이나 변화하는 반응을 좀 보여야 계속해서 무언가를 줄 수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전혀 미동도 없다. 그러면 사실 그게 힘들죠. 왜? 감정적으로 다시 채워지는 것 없이 끊임없이 주기만 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말 보면서 영어로 옮겨봅시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어떻게 표현했더라? just as로 표현했죠. just as. 여러분이 계속해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것처럼요. You can't keep driving a car. 자, 근데 뭐 하지 않고 기름을 다시 채우지 않고. 우리 뭐뭐 하지 않은 채로 라고 할 때 without 이란 표현을 썼고 뒤에 명사나 동명사 쓴다 그랬어요. Without ever refilling the gas.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요 계속 줄 수는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 keep과 뒤에 목적어 자리에 ing 써서 you can't keep giving to kids. 자, 그런데 뭐 하지 않고요? 감정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하지 않고요. without 뒤에 명사나 동명사 ing 쓴다 그랬으니까 without ever refueling emotionall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붙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Just as you can't keep driving a car without ever refilling the gas, you can't keep giving to kids without ever refueling emotionally.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대꾸가 잘 맞아서 읽는 재미가 좀 있었죠. 3번 문장 볼까요? 이번엔 누구로 시작했어요? 사람들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뒤에 봤더니 become trapped 이랬어요. 여러분 이제 trap이 뭔지 아세요? 그 덫을 가리키는 거고 명사, 이게 동사로 쓰이면 덫에 가두다, 함정에 가두다 이런 뜻입니다. 오, 쌤, 근데요 제가 BPP는 배웠거든요. 이거 이제 수동태라면서요. 그래서 be trapped 하면 갇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맞아요. 근데 얘는 be가 아니고 become을 썼는데요. be가 아니라 become을 쓰면 조금 더 그 갇히고 있는 역동적인 모습을 딱 포착했다. 얘가 약간 스틸 사진의 느낌이라면 become trapped는 좀 동영상의 느낌으로 갇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동작성을 강조해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사람들은요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요? By their own conception of their limits. conception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이해, 뭐 구상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limits, 한계에 대한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갇히게 된대요. 내 생각에 내가 갇히는 거예요. 그렇죠? So, 그래서 우리 so 뒤에 절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 보니까 또 누가 나오겠어요? 주어 동사가 나올 것 같아요. 마저 읽어봅시다. 그래서 they become angry.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게 된대요. 근데 도대체 어디다 대고 화를 내는 거냐? 그 뒤에 이제 전치사 보통 at이랑 같이 많이 어울려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얘가 전치사라면서요. 그럼 전치사 뒤에 아까 뭐 쓴다 했더라. 그쵸? 명사 아니면 동명사 쓴다 그랬어요. ing 딱 보이네. 그럼 얘는 뭐예요? 동명사예요. 그런데 얘는요 심지어 being asked잖아요. asking이 아니에요. 둘이 뭐가 다르게 해요? asking은 능동이니까 요청을 하는 거고요. being asked는 수동의 의미니까 요청을 받는 거네. 아, 쌤, 동명사는요 그냥 명사랑은 좀 다르네요. 수동도 표현할 수 있네요. 그쵸? 우리 처음에 들어올 때 이야기했던 게 바로 요겁니다. 요청을 받는 것만으로도 화가 날 수가 있대요. 근데 무슨 요청을 받을까? 뒤를 좀 더 볼까요? 우리 ask라는 단어는 원래 목적어 투부정사랑 같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수동태 만드느라고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나가니까 뒤에 뭐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투부정사만 남은 거예요. 자, 뭐 하도록 요청을 받냐면 to step beyond them. beyond는 이렇게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서 them으로 받을 만한 명사가 뭐가 있을까? 뭘 넘어설까?
그쵸. 한계, limit를 받는 거겠네. 한계를 넘어서기를 그렇게 요청받는 것,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이어서 해석을 해봅시다. People become trapped. 사람들은 갇히게 돼요. By their own conception of their limits. 자신의 한계에 대한 자기 생각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they become angry.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At even being asked to step beyond them. 그 한계를 넘어서달라라는 요청을 받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게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해석은 했는데 확 와닿지 않죠.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내 한계라는 생각에 갇힌다고요. 뭐 예를 들면 나는 하루에 단어 30개밖에 못 외우는 사람이야. 이게 이제 내가 정한 나의 리미트죠. 그렇죠? 자,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넘어설 것을 나에게 요구한 겁니다. 나는 요구를 받은 거죠. 야, 너 하루에 30개만 외우지 말고 이제 오늘부터 50개씩 외워보는 게 어때? 자, 나의 한계를 이렇게 넘어서 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냥 요구받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50개씩 외워? 30개 외우는 것도 힘든데.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붙여서 한번 볼게요. 우리말로. 자, 사람들은 갇히게 됩니다. People become trapped. 어디에요? 자기의 한계에 대한 자기의 생각에. By their own conception of their limits.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화를 내게 돼요. They become angry. 자, 근데 어디에 대해 화를 내요? at 쓰고 요청을 받는 것조차 화를 내게 돼요. 그래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 받는 거니까 being asked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 지문에서는 강조 표현을 넣기 위해서 eve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at even being asked. 근데 어떤 요청을 받았어요? 한계를 넘어서달라. To step beyond them.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붙여서 한번 봅시다. People become trapped by their own conception of their limits, so they become angry at even being asked to step beyond them. 됐습니까? 자, 그럼 한 문장 더 봅시다. 4번. 이번에는 주어가 두 개예요. 근데 둘 다 뭐예요? 동명사예요. 그러면 뭐뭐 하는 것과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maintain은 유지하는 거고요. wear는 뭐 입는 것도 wear고요. 영어에서는 신발 같은 거 신는 것도 wear예요. 그래서 유지하는 것과 입는 것은 혹은 유지하는 것과 신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will help,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얘도 중요 동사 할 때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help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help는 목적어, 보어 자리에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써서 목적어가 보어하게 돕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죠. 자, 문장을 조금만 더 늘려봅시다. 자, 근데 뭐를 유지하냐면 a healthy weight,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wearing proper footwear, footwear니까 신발이잖아요. 적절한 신발을 신는 것. 이게 도움이 될 거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를 다 채워볼게요. 목적어가 보어하도록 도와준다. 여러분이 maintain, 유지하도록 도와줄 거래요. 뭘 유지하냐면 healthy knee joint. knee joint가 그 무릎의 관절이거든요. 건강한 무릎 관절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늘려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뭐 하는 동안 신발을 신는지 동안에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만 달라요. Maintaining a healthy weight,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wearing proper footwear while walking or jogging, 걷거나 이 조깅을 하는 동안 적절한 신발을 신는 것, 이것이 will help you,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이 maintain healthy knee joints, 건강한 무릎 관절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등산 같은 거 안 하고 이렇게 좀 게으르게 생활을 하다가 한 번은 마음 먹고 진짜 등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열심히 산을 오르내리고 막 내리막길을 열심히 걸었더니 정말 다음날 무릎이 이렇게 부어가지고요.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나 생각해봤더니 신발을 등산 전문 신발이 아닌 좀 이렇게 미끄러지는 신발을 신었고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짚고들 내려가시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짚어줘야 무릎 관절에 좀 무리가 덜 가는데 이제 저는 정말 초짜라서 그런 걸 몰랐던 거죠. 이제 그런 거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 보면서 영어로 옮겨볼게요. 자,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것.
동명사 주어니까 ing 써야지. Maintaining a healthy weight and 그리고 적절한 신발을 신는 것 역시 동명사 주어니까 ing 써야지. Wearing proper footwear 걷거나 조깅을 하는 동안에 while walking or jogging 도움이 될 거예요. will help. 누가 뭐 하도록? 여러분이 건강한 무릎 관절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help 목적어 원형 쓰라고 했죠? 그래서 help you maintain healthy knee joints 해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럼 쭉 이어서 한번 봅시다. Maintaining a healthy weight and wearing proper footwear while walking or jogging will help you maintain healthy knee joints. 됐습니까?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장 볼까요? Although. 비록 뭐뭇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좀 어려운 문법 용어로는 뭐 양보의 절이다 이렇게 부르던데 어쨌거나 절이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겠네요. Students should not be consistently faced. 그 constantly faced예요. 학생들은요. constantly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직면해서는 안 되긴 하지만 학생들이 계속 마주해서는 안 되긴 하지만 자, 근데 무엇과 마주할까? 우리 뭐뭐 과에 해당하는 영어 전치사가 with잖아요. 그래서 보충을 하니까 이렇게 되겠네. With frustrating learning situations. frustrating은 어떤 거냐면 막 좌절감을 주는 거예요. 좌절감을 주는 학습 상황과 계속해서 직면해서는 안 되지만 이제 여기까지가 어더우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 문장에 주어 동사 나올 겁니다. A positive attitude. attitude가 태도잖아요. 긍정적인 태도가요. may better serve them. 그들에게 더 잘 서브를 해줄 겁니다. 그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이라고 받을 만한 게 학생들밖에 없으니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거네요. 자, 조금 더 살을 붙여봅시다. 자, 이번에는 긍정적인 태도는 태도인데 toward 뭐를 향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향한 태도예요? toward failure.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이것이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동명사 구문이 여기 나왔어요. 전치사 in ing 뭐 마치 수거처럼 외워주셔도 괜찮고 일단 전치사 뒤에 명사나 동명사 쓴다 그랬으니까 여기 이렇게 동명사 쓴 거예요. in ing를 쓰면 뭐뭐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뭐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problem solving skills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진짜 완전 똑똑한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다. 그럼 여러분 진짜 굉장히 지적으로 좀 발전할 가능성이 잠재력이 더 많은 친구입니다. 쌤, 전치사 뒤에는 명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develop란 단어에 명사형 있잖아요. development. 그럼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 진짜 good question.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뒤에 problem solving skills, 문제 해결 기술들이라는 뭐가 나왔어요? 명사가 바로 나왔죠. 우리 명사는요, 바로 이렇게 목적어를 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누구? 명사는 탈락. 누구를 쓸 수밖에 없어요? 동명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한번 옮겨놓고 영어로 만들어 봅시다.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비록 영어로는 although란 말을 쓴다 그랬지. 비록 학생들이, students, 계속해서 직면해서는 안 되지만 should not be constantly faced. 무엇과요? 좌절감을 주는 학습 상황과요. with frustrating learning situations.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가요. a positive attitude. 자, 근데 무엇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요?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요. toward failure.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may better serve them. 자,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뭐 하는 데 있어서 in ing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in developing problem solving skills 해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붙여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Although students should not be constantly faced with frustrating learning situations, a positive attitude toward failure may better serve them in developing
problem solving skills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다가 좀 어려운 개념이 있었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오늘 반이라도 이해했으니까 내일 또 공부하면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실패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다고요. 됐습니까? 자, 오늘의 중요 단어만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genetic 기억나시죠? 유전에. 그래서 genetic disease 하면 유전병 이랬고요. disorder는요. 몸의 order가 흐트러진 거다. 그래서 질환이란 뜻이었어요. chronic disorder라고 하면 우리 만성 질병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trace는 뭐였어요? 거꾸로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trace the call이라고 하면 전화를 갖다가 추적하는 거, 통화를 추적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onception이라고 하면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구상, 생각 이런 게 conception이죠. 그래서 clear conception, 상당히 명확한 구상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동사일까 명사일까 동명사에 대한 고민을 같이 이야기해봤는데 오늘의 독해 비법 끝으로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동사와 닮은 점도 있고 명사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동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지금 오늘의 과제가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과제는 보시면 주어 부분이 동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은 이라는 표현을 활용하셔서 오늘의 과제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투부정사 구문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